돋보기를 아무리 바꿔도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세요? 노안 수술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잠깐, 그 수술 결정 조금만 미뤄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하시면 단 2주 만에 시력이 달라집니다. 수술 없이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안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돌봐온 이명숙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노안이 왔다고 하면 바로 수술을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본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수술비 없이도 위험한 수술 과정 없이도 여러분의 시력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니까요. 혹시 이런 분이세요? 돋보기를 써도 신문 글씨가 겹쳐 보이고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고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딜까봐 무서우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눈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년 가을에 제게 찾아온 박순희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69살인 박순희 씨는 돋보기를 3번이나 바꿨는데도 여전히 글씨가 겹쳐 보인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수술밖에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순희 씨 눈을 자세히 검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양쪽 눈의 도수가 심하게 다른 부등시였던 거예요. 오른쪽 눈은 마이너스 1.75, 왼쪽 눈은 플러스 0.75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아무리 좋은 돋보기를 써도 선명하게 볼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박순희 씨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돋보기가 완전히 잘못된 도수였다는 겁니다. 안경원에서 간단히 맞춘 기성품 돋보기를 쓰고 계셨거든요. 이런 돋보기는 양쪽 눈 도수가 똑같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쪽 눈 도수가 달라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4%가 현재 자신의 시력과 맞지 않는 안경을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잘못된 안경을 쓰면 눈의 피로가 가중되고 시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박순희 씨처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눈이 나빠지는 거야 라고 체념하세요.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교정을 받으면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박순희 씨도 정확한 도수로 맞춘 안경을 착용한 후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나? 라며 놀라워하셨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파는 기성품 돋보기를 아무거나 골라 쓰시는 거예요. 이런 돋보기들은 보통 플러스 1.0부터 플러스 3.0까지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데 대부분 양쪽 눈 도수가 같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좌우 시력차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더 잘 보이는 게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필요 이상으로 높은 도수를 선택하세요. 이건 오히려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도수보다 높은 돋보기를 쓰면 눈의 조절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한번 돋보기를 맞추고 나서 몇 년씩 그대로 쓰는 겁니다. 시력은 계속 변하는데 안경은 그대로 쓰니까 점점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 도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박순희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정확한 처방전으로 안경을 맞춘 후 박순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 더 이상 글씨가 겹쳐 보이지 않았고 바느질할 때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도 훨씬 쉬워졌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시야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수술보다는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교정이 먼저입니다. 물론 심각한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이 있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노안이나 굴절 이상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박순희 씨가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맞춘 후 저는 그분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기본은 해결했으니 앞으로 2주 동안 제가 알려드리는 루틴을 따라해 보세요. 분명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같은 시기에 치료받던 최영자 씨도 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66세인 최영자 씨는 오랜 바느질로 인한 눈의 피로가 심했죠. 두 분 모두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3일간은 가장 기본적인 루틴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순희 씨에게는 TV 광고 시간마다 의식적으로 눈을 20번씩 깜빡여 보세요 라고 했어요. 평소 우리는 분당 15-20회 깜빡여야 하는데 집중할 때는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박순희 씨는 둘째 날부터 눈이 덜 뻑뻑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자 씨는 바느질할 때 10분마다 실을 꿰면서 멀리 보기를 실천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는데 계속하니까 눈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4일째부터는 온찜질을 추가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5분간 찜질하는 거예요. 최영자 씨는 찜질 후엔 눈이 가벼워져서 다음날 아침이 편하다고 변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분 모두 확실한 개선을 경험했어요. 박순희 씨는 신문 읽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었다고 했고, 최영자 씨는 바느질 후 두통이 거의 사라졌다고 기뻐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도입했습니다. 인공 눈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4에서 6회, 한 번에 한 방울씩 정해진 시간에 넣도록 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으로 시간을 정했어요. 사흘 만에 눈이 뻑뻑한 느낌이 많이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 거리 조절도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스마트폰은 팔 길이만큼, TV는 2m 이상 떨어져서 보도록 했어요. 박순희 씨는 핸드폰을 가까이 봐야 글씨가 보인다고 했는데 정확한 돋보기 착용 후에는 적절한 거리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영자 씨의 경우 바느질 자세 개선이 핵심이었어요. 작업할 때 조명을 밝게 하고 바느질감을 30cm 정도 떨어뜨려 보세요 라고 조언했더니 훨씬 덜 피곤하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선글라스 착용도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멋부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눈 건강에 필수예요. 최영자 씨는 쓰면 더 안 보일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눈부심이 줄어 더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두 분의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아침에 눈 뜰 때 개운하고 저녁에도 눈이 덜 피곤하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신문 읽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자 씨는 바느질을 오래 해도 예전만큼 눈이 아프지 않다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손자 옷 만들어주는 재미가 다시 생겼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분 모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2주는 지속해야 몸이 적응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두 분 모두 수술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한 것입니다. 당장 수술을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신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2주간의 노력으로 수개월, 수년간 더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요? 박순희 씨와 최영자 씨가 올바른 방법으로 눈 건강을 회복하고 있을 때 정반대의 경험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67살 윤갑순 씨였어요. 윤갑순 씨는 민간요법만 믿고 따라했다가 눈이 더 나빠졌다며 안과를 찾아오셨습니다. 윤갑순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텔레비전에서 눈 마사지가 좋다고 해서 매일 손가락으로 눈두덩이를 꾹꾹 눌렀는데 며칠 지나니까 눈이 더 아프고 충혈까지 생겼어요. 결국 윤갑순 씨는 안압이 상승해서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건 눈 마사지입니다. 손가락으로 눈두덩이를 누르거나 비비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눈을 누르면 일시적으로 안압이 올라가는데 이미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로 압력을 가하면 시신경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손으로 눈을 비비면 세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도 눈 주변은 매우 민감한 부위라서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블루베리와 결명자에 대한 맹신입니다. 윤갑순 씨도 매일 블루베리 한 팩씩 먹고 결명자차만 마셨는데 왜 안 좋아지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식품들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진행된 노안이나 백내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예요. 윤갑순 씨는 결명자차를 하루에 5잔씩 마셨는데 결명자는 성질이 차가워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배가 자주 아팠는데 그게 결명자차 때문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기구들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시력 개선 마사지기나 눈 운동 도구 같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윤갑순 씨도 진동 마사지기로 눈 주변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기구들은 대부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진동이나 압력을 가하는 기구들은 안압 상승이나 망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윤갑순 씨는 이런 기구를 사용한 후 눈이 더 아프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안약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파는 안약을 마치 만능약처럼 생각하세요. 윤갑순 씨는 시원하다는 안약을 하루에 10번 이상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안약들은 대부분 멘톤 성분이 들어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부제가 들어있는 안약을 자주 사용하면 각막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안약도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윤갑순 씨 경우를 통해 제가 깨달은 건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러운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눈은 매우 정교하고 민감한 기관이라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윤갑순 씨처럼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들이에요. 인터넷에서 봤다, 지인이 좋다고 했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시도하시다가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치는 거죠. 윤갑순 씨는 결국 제가 권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따라하신 후에야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라며 후회하시더라고요. 민간요법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순희 씨, 최영자 씨, 윤갑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수술 없이도 눈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작년 봄에 제게 찾아온 김정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살인 김정혜 씨는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자고 하는데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정혜 씨의 검사 결과를 보니 백내장이 있긴 했지만 아직 수술이 급한 단계는 아니었어요. 시력도 교정 렌즈로 0.7까지 나왔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왜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했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수술의 시급성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인데 모든 백내장이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보통 교정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합니다. 김정혜 씨처럼 아직 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면 젊었을 때처럼 잘 보인다는 말에 혹해서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백내장 수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염, 출혈, 안압 상승, 망막, 박리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김정혜 씨는 이전 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백내장 수술의 성공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세 번째는 수술 후 기대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하면 안경 없이도 젊었을 때처럼 볼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입니다. 인공수정체는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돋보기나 안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선명하게 보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빛 번짐이나 후광 현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정혜 씨에게 수술 후에도 독서할 때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더니 그럼 지금과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수술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술 병원과 의사 선택입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을 하는 곳이 많아졌는데 모든 곳의 수준이 같은 건 아니에요. 특히 당일 수술, 무통 수술 같은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인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수술 후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김정혜 씨는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받으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눈 수술은 가격보다 안전성과 정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술 외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안경 처방이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김정혜 씨 경우에도 기존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아서 더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새로운 안경을 맞춘 후에는 굳이 지금 당장 수술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섯 번째는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특히 수술을 권유받으셨다면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검사받아 보세요. 의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더 보수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의사도 있거든요. 김정혜 씨는 저희 병원에서 검사받은 후 다행히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며 안도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되면 수술을 받으실 계획이지만 지금은 정기 검진을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신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눈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연령대와 상황별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눈 건강이 현저히 좋아지는 걸 확인했거든요. 먼저 50대 이후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부터는 노안이 시작되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예방이 핵심이에요. 독서나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세요. 형광등 하나로는 부족하고 책상용 LED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조명의 밝기는 주변보다 3배 정도 밝게 맞추시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조절하세요. TV 시청할 때는 완전히 어둠 속에서 보지 마세요. 화면과 주변 밝기 차이가 클수록 눈에 부담이 됩니다. 거실에 간접 조명을 켜두거나 TV 뒤쪽에 약한 조명을 설치하면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들어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도 있습니다. 모니터 위치는 눈높이보다 10-15도 아래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내려와서 안구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맞추되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게 조절하세요. 글자 크기도 중요한데 팔을 뻗었을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이 건조하다면 개인용 가습기를 설치하거나 책상 위에 물컵을 여러 개 놓아두세요. 습도가 50에서 60% 정도 유지되면 안구 건조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깥 활동 시에는 계절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당연히 선글라스가 필수지만 겨울철에도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 때문에 선글라스가 필요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눈으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차단하세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이나 인공 눈물로 눈을 헹궈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강한 날에는 모자나 후드를 착용해서 직접적인 바람을 피하세요. 바람은 눈물을 빠르게 증발시켜서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 3회 드시고 비타민 A가 많은 당근이나 고구마를 자주 드세요. 하지만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몸 전체의 수분 균형이 맞춰져서 눈물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녹내장 예방에 도움이 돼요.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하면 눈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목 돌리기나 어깨 으쓱하기 운동을 수시로 해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눈 건강과 직결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눈물 분비가 줄어들어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을 생활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0세 이후에는 연 1회, 60세 이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갑자기 시야에 날파리 같은 것이 보이거나 번개 같은 빛이 번쩍인다면 즉시 안과를 방문하세요. 이런 증상은 망막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절대 비비지 말고 깨끗한 물로 조심스럽게 헹궈내세요. 그래도 불편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건강한 눈으로 평생을 보내기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